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몰디브와 슬로바키아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에서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몰디브는 아주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작은 섬나라이고 환경 변화로 스몰될 위기에 있는 국가이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입니다. 인도의 경우 이 섬에 친인도 정부가 들어서면 남쪽 해안의 안보와 무역 통로가 확보됩니다. 반면 다른 나라의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항상 친인도 정부가 들어서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이전과 다른 노선을 가진 후보가 등장을 했고 선거 결과도 도전자가 승리했습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몰디브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인 모하메드 무이즈 후보가 54%의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현 대통령이었던 이브라임 솔리 대통령은 36% 표를 얻어 8%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 투표를 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의 성향 때문에 친인도 대 친중국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선된 무이즈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친중 노선을 표방했고 몰디브 내에 있는 인도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인도는 몰디브에 100명도 안 되는 소규모 병력을 진주시키고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무이즈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친중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도와의 무역 적자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이즈는 몰디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몰디브는 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큰 섬도 우리나라 파주 정도인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항상 불안했고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 권력 남용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몰디브 국민들은 2018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이전 권력자들과는 다른 이브라임 솔리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16%라는 큰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전 정권이 친중 정권이었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사회 불안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솔리 대통령은 친인도, 친서방 성향을 지녔고 그 방향으로 몰디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는 좋아지지 않았고 인도군이 몰디브에 진주하는 등 몰디브가 인도의 영향권 내로 점점 들어가자 국민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천명한 새 정권이 중국의 도움으로 몰디브 경제를 발전시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로 중국은 인도양으로의 해상 무역로를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총선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유럽 내에서도 부유하지 못한 나라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선거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서방의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사회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 선거는 전 총리 피초가 이끄는 사회민주당과 현 집권당인 진보적 슬로바키아 당 간의 경쟁입니다. 사회민주당은 좌파 성향의 당이고 진보적 슬로바키아 당은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념적 성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친서방이냐 친러시아냐, 친이유냐 반이유냐,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느냐 중지하느냐의 선택이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친러시아 반이유,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및 중지를 공약했고 진보적 슬로바키아 당은 그 반대 방향을 공약했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고 우크라이나와 마주한 국경을 통해 많은 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EU 전체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사회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진보적 슬로바키아당이 앞섰는데 실제로 개표를 해보니 사회민주당이 7%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슬로바키아 선거에서는 어떤 한 당이 50%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대략적으로 보면 사회민주당이 22.94%로 1위, 반대 성향인 진보적 슬로바키아 당이 17.96%로 2위, 사회민주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지만 중도 좌파인 흘라스당이 14.7%의 득표를 올렸습니다. 그 외 정당들은 9에서 5%의 득표율을 올렸는데 5% 미만인 경우 의석을 얻지 못하는 슬로바키아의 선거법에 따라 극우 정당 중 하나인 공화국당은 의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1당으로 올라선 사회민주당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연합정권을 꾸려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연합정당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진 정당 가운데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있고 이 정당은 강력한 반이민 정책과 반이슬람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현재 총리가 될 파초와도 비슷합니다. 파초도 반이민 정책을 찬성하고 있으며 반이슬람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정당 구성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이 연합정당을 구하지 못하고 대신 다른 정당들이 서로 연합하여 다수당을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2010년에 파초가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다른 정당들이 그와의 연합을 거부해서 파초가 총리에 취임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정당들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극적으로 뒤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총선의 승리를 이끈 사회민주당의 파초는 이미 2차례 총리를 지냈던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그가 속한 사회민주당은 슬로바키아 선거에서 제1당을 가장 많이 차지한 정당입니다. 당대표 파초는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우크라이나 나치와 파시스트들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주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에 접해 있는 나라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입니다. 헝가리가 현재 친러시아 성향이기 때문에 서방의 지원은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를 통해 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슬로바키아는 전쟁에서 빠지게 될 것 같고 폴란드도 최근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보이면서 전쟁은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이해되지 않는 EU와 우크라이나 행동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슬로바키아는 농산물 수입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EU와 우크라이나는 수입 농산물이 슬로바키아 시장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다른 나라로 갈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싼 농산물이 슬로바키아 시장에 풀렸고 농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슬로바키아 선거에서 친서방 정부를 지원해야 할 EU와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부를 공경에 빠뜨린 것입니다. 현 슬로바키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수입 금지하면서 EU의 지시를 거부했지만 국민들은 현재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사회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EU와 우크라이나는 무엇을 믿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번에 슬로바키아 정권을 잡은 사회민주당과 파초 총리가 어떤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두 선거 모두 서방에는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도의 헤드라인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